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고등학생 투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팩트와이 보도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갈대숲과 갯벌이 펼쳐진 전남 강진군의 지역 소식을 담은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두개골을 다친 신생아 아영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전국부 부산지국 차상은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국내 언론 취재 환경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한국의 언론인 2019 조사 결과인데요. 언론인들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 중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가짜뉴스나 오보를 꼽았는데요. 더 나은 언론 환경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체 비평 우리 스스로의 노영란 사무국장,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파생된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속보들이 이어졌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YTN 뉴스 좀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네.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출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검찰 인사라든지 역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집중해서 본 것이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0대 유권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참정권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고3 교실까지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각들도 많이 있고 해서 YTN 보도는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정치권 관련해 굵직한 뉴스들을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그쪽 뉴스들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또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또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시고 처음으로 선정하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궁금한데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나요? 네,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팩트와이 만 18세 투표 참여 부작용은 없나.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나? 뭐 이런 이제 의심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룬 보도를 좋은 보도로 뽑았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이제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만 18세 연령이 5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10대 유권자 이제 100만 명 시대, 그 중에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투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도를 보면 이 10대 유권자가 어느 정당에 유리할 것인가, 뭐 진보 정당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할 것인가, 혹은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고3 교실을 이제 좀 더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보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팩트와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뺀 OECD 가입국 모두가 늦어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고 이제 OECD 36개 가입국 중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같은 이제 다수 27개의 나라가 교복 투표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세계적인 추세가 정답일 수는 없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 투표가 이례적인 제도, 우리나라만의 이례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짚고 있고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에도 이미 4년 전부터 선거 나이 하향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이 교복 투표는 세계
각국의 흐름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령을 하향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우려 섞인 시선을 해외 사례하고 좀 비교도 하고 있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토대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잘 전달해 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예. 지난해 저희가 이제 연말 특집하면서 잘한 뉴스 가장 많이 선정된 그 코너를 한번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팩트와이가 네, 이제 네. 선정이 됐었는데 역시나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선정해 주신 잘한 뉴스도 팩트와이였습니다. 이 다른 그 일간지나 뭐 방송에서 같은 종류의 팩트 체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도 변화 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인원고 등 몇 개 고등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정치적인 그 어떤 의견 차이에 따른 뭐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라든지 학생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그럼 이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냐. 뭐 이제 학교의 그 정치화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는 이런 그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세계적으로는 어떤 추세일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들을 볼 때 근거들을 명확하게 가지면서 비판을 해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고 양측 의견을 다 검토를 했고 그런 결과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것이고 시청자가 쟁점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찬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법이 된 거니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원님 잘한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1월 8일에 방송된 소통이 있는 저녁 피멍 드는 10대 노동자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먼저 이 주제 선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방송 뉴스가 아무래도 사고 위주로 보도를 하거나 뭐 정치 경제 이슈를 보도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상대적으로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그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선정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형식 측면에서도 이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보니까 기자가 의견을 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는 많이 듣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목처럼 이 소통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시도 같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정 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이번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아직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존중하는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뉴이즈 안에 있는 소이저라는 코너인데 안규령 앵커가 직접 새벽부터 촬영에 나갔다가 또 저녁 때는 생방송에 출연을 하잖아요. 네, 네. 별도의 또 취재팀도 따로 꾸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주변에 일하는 청소년 참 많습니다. 우리 매일 편의점에서도 마주치고 뭐 그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식 노동자로 대접을 안 한다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기 전문가들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성숙하면은 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 유니온의 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실태 알리는 데 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정 노동자 보호 조항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있는 건데 그런 교육 학교에서 전혀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취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이 소통이 있는 저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1월 10일 방송된 인류의 미래 일상을 바꾸는 AI 로봇 보도, 즉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예, 예. 열리고 있는 CES 관련 전반적인 보도를 좀 예, 예. 아쉬운 보도로 꼽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 1월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현지 시각 1월 7일 개막을 했습니다. 대형 이런 행사나 뭐 혹은 전시회 소식을 전할 때 보통 듣다 보면 언젠가 어디선가 그 본 듯한 예, 예. 그 전형적인 틀을 좀 갖고 리포트되는 형식들이 이번에도 좀 그대로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좀 가졌었는데요. 여전히 보면은 뭐 도시 전체가 행사장화 한다든지 숙소가 10,000원이라든지 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예. 있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예. 조금 달라질 좀 이게 필요가 있었으면 보도 좋겠다. 틀 자체가 이제 정형화됐다라는 그렇죠. 지적이신 건데 이게 사실 기자들도 이 매년 또는 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고민이 되거든요.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나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번에 이제 또 그런 좀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게 대기업 중심의 리포트가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번 CES에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39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을 다룬 보도들도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대기업 중심의 보도들이 많고 그 안에서 화면 속에서 뭐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놀라는 사람 모습을 한 인공인간 뭐 기술이라든지 집사처럼 다양한 뭐 가전 기술의 컨트롤러 그래서 인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로봇 논리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인공인간이라든지 로봇 볼리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의 기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CES나 이런 뭐 대형 그 전시회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을 보이고 세계적으로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좀 산업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스타트업 기업들은 새롭게 좀 자신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보도가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뭐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이 며칠 동안 행사가 계속되면서 그 저희 기자가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리포트가 후속 보도가 이어졌는데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적되신 분들이 좀 커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그 CES 분위기 전달하는 그 기사는 차라리 안 썼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타사들은 이제 그거 안 했거든요. 근데 도착하는 날, 이게 원래 이틀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행사 취재를 해가지고 매일 리포트를 하나씩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4시간 동안 그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사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정제된 리포트를 한다기보다는 그날 분위기도 전하고 새로운 것도 전하고 뭐 대기업도 전하고 중소기업도 전하고 총 5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출연했고 이번 주말에 또 뭐 그 이제 그 우리 그 작은 좀 중견 기업들이 한 내용들 또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제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건수는 뭐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했다는 부분은 그런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CES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그 기술 대전이거든요. 이제 독일의 이제 이파라는 거 하고 CES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신문사들도 뭐 어떤 데는 한 10명씩 파견된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뭐 축구장 넓이 한 10배쯤 됐다고 그래요. 이번에 취재 영역이. 근데 저희 취재팀이 이제 한 팀이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왜 대기업 중심으로 나오느냐. 대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이 애플이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고 그래요. 그 기술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중이 주어지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좀 더 명심하겠다, 조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평가원님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저는 지난 1월 8일에 방송된 추미애 윤석열 패싱하고 손발 잘라 검찰 반발 불가피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도 내용은 뭐 팩트 위주로 전달을 했으니까 굳이 저는 뭐 보도 내용을 문제 삼지는 않고 싶은데요. 이 제목 자체가 매우 자극적이었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패싱이라는 먼저 표현이 있었는데 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생략됐으니까 뭐 아예 못 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후에 YTN에서 바로 다음 날에도 패싱이냐 항명이냐를 두고서 토론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에서 패싱이라고 단언해버렸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사 교체를 두고도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이런 표현을 제목에서 쓴 것도 좀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인 프레임이 담겨 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윤 총장 측근 대거 교체됐다 뭐 이 정도로 용어를 사용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검찰 조직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이렇게 제목에 담긴 것도 제가 1월 8일에 다른 언론사들의 주요 저녁 뉴스, 그러니까 뭐 지상파 뉴스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리포트 제목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거는 이 YTN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N 뉴스 제목이 좀 다른 뉴스들에 비해서도 좀 자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 뉴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 됐고, 이게 뭐 네네. 기사 내용은 다른 데서도 이제 다 보도를 한 건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기사가 제목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유튜브예요? 예. 이런 용어 선택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여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하는 만큼 좀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단어 선정이나 표현을 피하고 좀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단어를 선정해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싱, 손발 잘라, 불가피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뭐 가치 판단이 불가피라는 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 제목인 거고 뭐 손발을 잘랐다라는 건 좀 약간 좀 혐오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청자 이제 시민 데스크 출연에서도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 YTN은 너무 기계적 중립 아니냐 이런 지적 받는데요. 사실 이거 참 제목 정할 때라든지 이제 뭐 기사 쓸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중립적인 표현을 쓰느냐. 뭐 내용 자체의 이제 흐름이나 맥락을 뭐 그 기계적으로 가져가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 방송도 절대로. 그러나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고 하여튼 시청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게 우리 목표인데 이번 취재팀이 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손발 잘라. 그거는 좀 그 데스크 과정에서 들어간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좀 손발 묶어 정도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사실 좀 과한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 그게 답변입니다. 예.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놓고 우리 사회에 극명한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뭐 보도할 때 좀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지자체장과 함께 지역과 지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죠. 이번 주 뉴스 캠핑은 낭만의 갈대숲과 청정바다, 향토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전라남도 강진군을 찾았는데요. 정은정 평가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진행자가 지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 캠핑의 지난 방송에서는 청정바다와 향토 문화를 간직한 전라남도 강진군을 찾았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이 수식어답게 강진은 역사적 가치를 품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다산 선생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진구는 다산 정약용과 시인 김영락, 그리고 청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먼저 다산 박물관과 다산 초당을 방문해 강진에서의 정약용의 업적과 사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진 군수의 설명을 그대로 자막으로 옮기지 않고 풍부한 자료 화면과 함께 간결하게 정리된 설명을 화면 왼쪽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핵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시청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청자 요약장을 찾아 강진의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자막을 읽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장에게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는 주민터뷰 코너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관광지 조성 노력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군수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중 관광지 조성 노력에 대한 대답은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 가거도를 직접 찾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과 추진 계획을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갈대 군락지와 청정갯벌을 자랑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의 모습도 강진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뉴스 캠핑은 관광이나 맛집 등에만 집중되는 지역 관련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 맞게 프로그램의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전체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에는 다 담지 못한 취재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부 기자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차상은 기자를 만나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신생아 학대 사건, 보도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부산지국 차상은 기자를 만나 그 뒷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의 든든한 파수꾼, 11개 지국 기자 가운데 첫 등장한 분입니다. 부산지국 차상은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YTN 전국부에서 부산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상은입니다. 네, 오늘은 차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온 이 신생아 학대, 의식 없는 아영이 기적이 찾아오길 해당 보도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아영이는 아직도 생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의식도 되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시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해당 영상이 먼저 어떻게 공개가 되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 경찰도 아니고요. 바로 아영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아영의 아버지가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직접 받아낸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담긴 장면들을 모두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 아영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아영이가 다친 부분이 이제 두개골 골절에 따른 이제 뇌가 좀 많이 다쳤어요.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숨만 쉬면서 안타깝게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의료 관련된 취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아영이 사건 관련된 취재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아영이의 머리가 다친 거는 분명한데 대체 왜 다친 거지라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료 관련된 사고에서는 항상 저희가 조금씩은 답답함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 어떤 사과 조치도 없이 문을 닫았잖아요. 사과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아영이 아버지로부터 듣기로는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고의적인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폐업 신고를 한 이유? 그게 좀 궁금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단순히 그냥 앞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도의 문구만 붙어 있고 병원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경유튜브 취재 후에 나오시면서 이 아영이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영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뇌라는 부분은 아직 사람들이 우리 의학에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 정복하지 못했고 다 모르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첫 취재 이후에 이제 후속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오시면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어떤 그런 취재의 방향성이 개인적으로 저도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전국부 지금 부산지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부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는 그 해당 지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취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소개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취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에 이 소방차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화재 현장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피해 상황을 이제 취재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왔지만 하나의 아이템을 함께 취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가슴에 좀 와닿았고요. 취재 과정에서의 다양한 뒷얘기들 오늘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궁금증,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